경제를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정부가 2월 4일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 20일 만에 첫 번째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광명시흥을 포함한 세 곳의 택지에 총 10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구체적인 공급 계획부터 향후 일정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경제 읽기, 오늘도 김대우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부가 오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신규 공공택지 광명시흥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2월 4일 날 정부가 2사 부동산 대책이라는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5번째 대책이었고 특히 당시의 대책은 공급을 확대하겠다 해서 그동안의 수요 억제 위주에만 치중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을 하면서 입체적으로 수요 공급을 다 함께 한다 해서 굉장히 주목을 끌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시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고 일부에서는 좀 비판적으로까지 얘기했던 게 알맹이가 없다. 도대체 83만 6천 가구 만든다고 해놓고 어디에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세밀한 청사진이 없다. 이래서 일부 비판이 있었는데 네. 그에 대한 의문이 말끔히 해소되는 그런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가 이사 대책을 발표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같은 달이죠. 그러니까 2월 24일 날 본격적으로 이제 이 이사 대책을 시행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특히 광명시흥지구, 부산 대저지구, 또 광주 신정지구, 수도권의 7만 호, 그다음에 부산과 광주에 합해서 3만 호 등 전국에 일단 10만 가구를 확실히 어느 지구에 짓겠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예. 이사 공급 정책이 단순한 구두탄이 아니고 실제로 강력한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오늘 발표라고 하겠습니다. 예. 광명시흥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지역인가요? 예, 광명시역도 후보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 광명시흥 쪽보다는 그동안에 이 과천 쪽, 과천 쪽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예. 광명시흥 쪽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픽 CG 그림을 보시면 네. 파란색 부분으로 나오는 게 이미 발표를 해놓은 예. 제3기 신도시 지역 5군데죠. 그런데 붉은색, 적색으로 나와 있는 게 오늘 발표한 광명시흥 지구인데요. 예. 서울을 360도 각도 전방위로 볼 때 그동안 발표된 5군데는 왼쪽, 북쪽, 그러니까 서북쪽, 그리고 동쪽 지역, 그러니까 남쪽과 서쪽 지역이 비어 있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광명시흥 지구는 서울을 균형 있게 개발할 수 있는 동서남북 사통팔달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다. 예. 그동안의 신도시가 사실은 서남 쪽만 소외를 당해왔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균형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고요. 예. 또 이번 3기 신도시 지금 6군데 이번에 6번째 광명시흥까지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7만 호 기존에 발표됐던 것보다 훨씬 주택 공급 가구 수가 많죠. 그러네요. 거기다가 대지 면적도 굉장히 넓습니다. 예. 현재 저기다가 여의도에 약 한 4.3배 정도 대단위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있는 자연 환경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것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깔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또 공사 속도도 빨라질 수 있고요. 그러면서 공급에 상당히 구체성이 띄어졌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안락한 주거 단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건 뭐 용어 차이라서 크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6번째 3기 신도시로 발표한 거잖아요. 네. 근데 왜 4기 신도시가 아니고 3기 신도시인지 이거는 뭐 차이가 있나요? 예, 오히려 국토부에서 솔직하게 발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3기, 4기, 5기 이렇게 계속 발표하면 네. 많이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현재 2기 그 신도시도 완성이 100% 됐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2기를 조기에 완성하고 이번 정부에서는 3기에 집중하겠다. 즉 2기 부동산 신도시가 노무현 정부 때 주로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 대책 발표할 때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83만 6천 가구를 지을 때 3기 신도시를 좀 보충하겠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3기 신도시가 서남권이 뻥 비어 있었는데 네. 이번에 광명시흥 지구를 합함으로써
완벽한 그림이 됐다. 그런 면에서 3기로 명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비수도권 지역도 살펴보고 싶은데 앞서 이야기를 한 대로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적에 3만 호가 조금 넘게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현재 지금 전국의 그 부동산 그동안의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서울과 수도권이 가장 문제가 심각했고 집값 부족 현상 또 가격 상승이 심했습니다마는 지방 광역시도 지역에 따라서는 좀 과열이 있었거든요. 부산의 대저지구는 부산에서 낙동강을 건너서 강 서쪽으로 넘어가는 뭐 서울로 치면 강남으로도 볼 수 있겠죠. 예. 김해평야와 연결하는 지역인데 저기가 요즘 주거 지역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지역이고 강 건너서는 상당히 집값도 높습니다. 부산 쪽으로는요. 예. 그래서 저기다가 18,000호 또 광주도 최근에 집값이 올랐는데 거기에 공급을 좀 확대하자. 그런 면에서 이 신정지구에 12,000가구 저 정도의 그 가격이 그 부동산의 공급이 지방 광역 도시의 모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예. 그러나 사람들의 의식,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지금 사지 않으면 나는 이 대열에서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데는 나름대로 그 상당히 도움이 된다. 다만 이제 문제는 저 속도가 어느 정도 빨리 얼마나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예.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다시 그럼 광명시흥으로 보겠습니다. 과연 그 넓은 규모인데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지어질지 그리고 정부가 오전에 발표한 거 보니까 교통제 대책도 잘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조정이 될까요? 예, 그 여의도를 4배 이상 합쳐놓은 그런 모습인데 여의도는 한강 가운데 옆으로 좀 길쭉한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광명시흥지구는 남북으로 좀 길쭉한 형태의 여의도 4개 반 정도를 겹쳐놓은 형태고요. 예. 그게 특히 정부는 여기에 이제 정화시설이라든지 또는 그 각종 꽃, 화분, 화단 이런 것도 대규모 정원, 수변공원 이런 것도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래 저 광명시흥지구는 조선시대 당시에 시흥군이 지역이고 시작할 시자에 흥할 흥자 이제 우리의 흥하는 것이 시작된다. 네. 우리의 발전이 시작된다는 그런 곳이에요. 그 시흥군 광명리였습니다. 예. 그래서 잘 살게 되고 빛도 밝게 된다 이런 뜻이었는데 네. 그런 풍수지리에 나오는 어원대로 광명시흥이 서남 쪽의 중심 지역으로서 우뚝 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저쪽은 남쪽으로 연결하는 것도 물론이고 또 이 서해안 시대에 인천을 경유하지 않고서도 중국과도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요로가 될 수 있다. 문제는 교통인데요. 네. 현재도 지금 교통이 서남 쪽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서남 쪽에 저걸 관통하는 철도를 놓겠다. 남북 관통 철도를 놔서 그것이 지하철과 연결하겠다 이러는데 그 철도는 경전철 정도로 지금 생각되고 있고요. 예. 그 밖에도 이제 도로를 확충하는 계획들 완전한 지금 인프라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결국 핵심은 주거 문제의 핵심은 교통, 네. 결국 서울의 접근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역점을 두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부간선도로 엄청 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서부간선도로도 지화하고 네네. 서부간선도로가 막히면 예. 저 광명시흥은 더 많이 막힐 그러니까요.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교통대책도 잘 마련해야 할 거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르면 2025년으로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이거를 좀 달성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가장 문제는 이제 땅의 확보를 하고 거기에 토지 보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각종 관련 법을 만들어주는 이런 문제가 전 부처의 면합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 건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저기에 짓는 이 아파트는 한 2025년 정도에 가야 분양은 되겠지만 정부가 사전 청약 제도를 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면 바로 청약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아파트에 대한 좀 불안감
또 내 아파트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다음 주제로 넘겨보겠습니다. 예. 현대차가 올해를 전기차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그 첫 번째로 이제 아이오닉 5가 공개가 됐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대로 된 전기차 아이오닉 시리즈 중에서는 특히 최초로 이 플랫폼, 전기차 플랫폼을 갖춘 예. 이것을 eGMP라고 그러는데요. 그동안에 현대차는 탄소연료, 화석연료차로서 경유 또 디젤 이런 것을 위한 자동차 전문 회사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 기아가 움직여야 되고 안에 배기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GMP를 갖춤으로써 이제 완벽한 전기차 세단형 SUV 시대에 왔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얘기하는 대로 이제 모빌리티 시대로 가는 원년이다. 그런 면에서 이 차의 성공 여부가 현대차의 앞으로의 새 환경차 시대를 성공으로 끌 거냐 아니면 또 한 번의 시행착오를 가져올 것이냐를 나누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이고요. 예. 우리 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전기차는 그동안 말로만 또 가격도 너무 높고 또 내하고는 취향이 많이 맞지 않았는데 이번에 나온 전기차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 상당히 많이 수용한 것으로 전문가들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도 전기차 시대가 성큼 한 걸음 더 다가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양도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있네요. 그 전기차면 지금까지는 테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이번에 현대차가 발표하면서 좀 달라질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폭스바겐 제너럴 모터스가 전기차를 만들 수 없어서 안 만든 게 아니라 네. 경유차나 휘발유차가 워낙 잘 팔리고 그쪽이 싸니까 예. 전기차의 이전을 좀 연장을 해온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가 배터리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차를 잘 만들어도 그 배터리 성능이 좋지 못하다면 예. 보급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나온 현대의 아이오닉스 5는 한 번 충전해서 약 430km, 서울, 부산이 428km지 않습니까? 네네. 한 번 충전해서 바로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혁명적이고요. 예. 또 한 번 5분 충전하면 100km는 간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진보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테슬라 전기차가 5,999만 원이었나요? 그렇게 책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전기차는 얼마 정도예요? 예, 이 현대 정확한 금액을 발표하지는 않았는데요. 예, 예. 아이오닉 5의 경우에 두 가지 모델인데 두 가지 모델을 5천만 원대 초반이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테슬라 차가 제일 저급형이 5,999만 원. 예, 예. 그거보다 한 7,800만 원은 더 싸게 보급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보조금을 보조금. 받고 네. 또 개소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개소세. 그 개별 소비세. 아, 예, 예. 이 개소세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면 3천만 원대 후반부터 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럼 가격 경쟁력은 있네요. 테슬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테슬라보다는 상당한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또 예. 테슬라가 5,990만원에 팔겠다고 한 게 차가 두 종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하나는 그동안 팔아오던 모델 3라는 거. 이것은 좀 구형이에요. 예. 가장 주목했던 게 신형으로 모델 Y라는 게 있었는데 예. 이것을 원래 한 7천만 원 팔려도 그러다가 현대를 의식해서 5,999만 원 낮췄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가 변심을 해서 갑자기 이 주문을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현대차를 상당히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예. 때문에 아이오닉은 훨씬 더 이 테슬라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꽃길을 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대호의 경제 얘기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